여러분, 만약 북한의 국경선 바로 코앞에 오직 우리와 같은 한국인들만이 모여 살아가는 비밀스러운 마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 기묘한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분단 역사의 가장 은밀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베일에 쌓인 마을의 진실을 함께 탐구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숨겨진 역사적 맥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분단이라는 현실이 만들어낸 인간 군상의 복잡한 드라마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줄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북한의 국경 지역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전해지는 이른바 한국인 마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마을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인데요. 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연유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할 겁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이 마을의 존재는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과 그 속에 피어난 인간적인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죠.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위성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압록강이나 두만강과 같은 국경선 인근의 광활한 풍경이 보이실 겁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에 잠겨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철조망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망루의 모습이 긴장감을 더하기도 하죠. 바로 이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국경 지역 어딘가에 특정 지역의 이름이 아닌 그저 국경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곳에 한국인들이 모여 산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 마을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라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북한과 중국, 혹은 북한과 러시아 국경이 맞닿는 접경 지역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일반적인 북한 마을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마을은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과연 이 마을은 북한 체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북한 당국은 이들의 존재를 외부에 잘 알리지 않는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은 우리를 더욱 깊은 탐구로 이끌어갑니다. 어쩌면 이 마을은 6.25 전쟁 이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포로 문제나 월북자, 혹은 특정 정책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곳에 뿌리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북한 땅에 살게 된 경로는 분명 간단치 않을 겁니다. 북한 체제 선전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인적 자원을 활용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이 베일에 쌓인 마을의 존재 이유를 파헤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베일에 쌓인 마을의 존재 이유를 파헤치는 중요한 첫걸음은 역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는 일일 겁니다. 과연 이 한국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 땅에 뿌리내리게 되었을까요? 6.25 전쟁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전쟁포로 문제입니다.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북한군에게 붙잡혔고 휴전 이후에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일부는 북한 체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향하거나 혹은 여러 복잡한 이유로 남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사회에 동화되도록 강요받았을 테고 특정 지역의 집단으로 정착하여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땅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고향을 등진 채 낯선 이념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강요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월북자들입니다. 전쟁 중이나 전후의 혼란기를 틈타, 혹은 이념적인 동기, 때로는 극심한 생활고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혹은 반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남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품고 국경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혹은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으로 분류하여 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된 배경에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체제 순응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마을은 월북자들을 감시하고 동시에 그들의 자발적인 정착을 선전하기 위한 일종의 쇼윈도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특정 정책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체제 강화와 사회 통제를 위해 인구를 재배치하는 정책을 자주 사용했으니까요.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남한 출신이거나 남한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국경 지역이나 외딴 곳으로 이주시켜 관리하는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이는 이들의 남한에 대한 향수를 끊어내고 동시에 국경 지역의 방어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특정 집단을 격리하여 관리하듯 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들의 삶을 철저히 통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왜 이 한국인 마을의 존재를 외부에 잘 알리지 않는 걸까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인권 문제나 전쟁 포로 문제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그들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통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이질적인 요소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 마을은 알려지지 않는 것이 더 이로운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이처럼 한국인 마을의 탄생 배경에는 6.25 전쟁 이후의 복잡다단한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전쟁 포로, 월북자, 강제 이주민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 땅에 정착하게 된 경로는 분명 간단치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그곳에 살게 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이 베일에 쌓인 마을의 존재 이유를 파헤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죠. 동시에 이 마을은 분단이라는 비극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은 북한 사회 안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일상과 내면의 갈등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땅 깊숙이 자리한 한국인 마을의 존재 이유와 그 태동 배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셨죠. 6.25 전쟁의 비극 속에서 포로가 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월북하거나 혹은 강제 이주된 이들이 모여 살게 된 사연은 그 자체로 분단 역사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북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베일에 쌓인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그들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갈등의 흔적들을 사회 문화적인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북한의 여느 농촌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일구고 공동 농장에서 배정된 노동에 참여하며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단출한 식사를 나누는 고단하지만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이들에게는 분명 남다른 무언가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들의 한국인이라는 뿌리 깊은 정체성이겠죠.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을까요? 언어는 정체성을 담는 가장 중요한 그릇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쓰는 말씨 속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세대가 거듭될수록 북한 표준어인 문화어에 동화되어 가겠지만 어쩌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입에서는 아직도 남한식 억양이나 오래된 사투리의 잔재가 희미하게나마 묻어날지도 모릅니다. 특정 단어 하나, 문장 끝에 어미 하나에서조차 고향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나 남쪽의 향수가 배어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면 참으로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북한의 교육을 받고 자라겠지만 집 안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남쪽의 정서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문화적 습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생활 양식에 맞춰 살아가겠지만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그들만의 한국적인 풍습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나 음식 장만,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등에서 미묘하게 다른 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요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고유한 문화적 요소들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고립된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주었을 겁니다. 마치 험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씨앗을 품고 땅속에서 버티는 식물처럼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뿌리를 지켜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북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뿌리 깊은 정체성 사이에서 어떤 고뇌와 적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복잡한 내면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북한 주민으로 살아왔지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전해들은 남조선 이야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북한 사람인데 왜 한국인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아야 하는지, 자신들의 진짜 고향은 어디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충돌은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분단이 남긴 인간적인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고립된 환경은 종종 독특한 공동체 특성을 형성하곤 합니다. 이 마을 역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자신들만의 규칙과 문화를 발전시켜왔을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삶의 무게를 나누며 낯선 땅에서 뿌리내리기 위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을 테죠. 어쩌면 이러한 강한 공동체 의식이 그들을 오늘날까지 지탱해온 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시선에서는 단순한 북한의 한마을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이들의 복잡한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한국인 마을이 북한 체제에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또 국제사회에 어떤 미묘한 함의를 던지는지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한국인 마을이 겪을 수 있는 내면의 갈등과 고립된 환경 속에서 피어난 공동체의 유대감을 깊이 들여다보았죠. 이제는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이 마을이 북한 체제에 과연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 그리고 국제사회에는 또 어떤 미묘한 함의를 던지는지에 대해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단순히 한민족의 아픔을 넘어 이곳의 존재는 북한에게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한국인 마을은 북한의 국경 방어선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과 같은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외부 세력의 침투나 탈북 시도를 감시하는 살아있는 초소 역할을 할 수 있을 테고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마을 주민들을 통해 국경 지역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귀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셈이 될 겁니다. 국경 경비대원들의 눈과 귀가 되어 낯선 움직임을 포착하고 보고하는 일은 어쩌면 그들의 일상적인 임무의 일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다음으로 이 마을은 대외 선전의 도구로 활용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북한 체제는 종종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외부 세계를 비난하기 위한 선전 활동을 펼쳐왔죠. 만약 이 마을이 남조선에서 온 동포들이 자본주의의 비참함을 깨닫고 사회주의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식의 선전 소재로 이용된다면 어떨까요?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체제가 얼마나 우월하며 심지어 남한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고진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윈도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으로 개방되는 특정 지역처럼 이 마을 역시 북한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전략적으로 동원될 수 있겠죠. 이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북한의 교묘한 외교적 전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마을의 존재는 북한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경 지역은 무역이나 밀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만약 이 마을이 특정 자원을 생산하거나 국경 무역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한다면 북한 경제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농산물 재배나 특산품 생산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특수작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까지 상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남한 출신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정보 수집이나 교란 작전 등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처럼 한국인 마을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북한 체제의 다양한 전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목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베일에 쌓인 한국인 마을의 존재를 역사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 보았는데요.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마을이 단순한 소문이나 이색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분단국가인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과 역사의 복잡한 단면을 온전히 응축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과 북한, 두 체제 사이의 경계에서 인간의 삶과 정체성이 어떻게 뒤섞이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인 셈이죠. 우리가 흔히 북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단이라고 고정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큰 울림을 줍니다. 분단이 남긴 인간적인 상처와 역설적인 현실은 보는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깊은 성찰을 동시에 느끼게 하죠. 이 마을의 존재는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분단의 현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 비밀 마을의 이야기는 단순히 북한의 이색적인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분단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한국인 마을이라는 존재가 던지는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미래 속에서 찾아야 할 숙제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알아야 할 북한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